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고 계층 간 벽을 허무는 프로그램 베리어 프리 코리아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교육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 펼치고 계신 순천, 광양, 구례, 곡성갑 김문수 국회의원을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네, 쌀쌀한데 낮에는 또 햇빛이 나오긴 하네요. 예. 네. 가을을 지나서 이제 겨울로 들어섰는데 우리 전 국민이 추위에 이겨낼 수 있도록 많은 또 의정활동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먼저 대담에 앞서서 복지TV 시청자 여러분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국회의원 김문수입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우리 전남에는 아직 의대가 없습니다. 의대 없는 전남에 반드시 의대를 세우겠다는 마음으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전남 연합형 통합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을 대표 발의해 하루빨리 의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 5세 무상교육 보육 전면 시행을 추진하며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정책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 예산에 반영했고 이전 정부가 미뤘던 집행을 지난 7월 29일 이재명 정부 국무회의를 통해 결정했습니다. 9월 6일에는 순천 미래 100년 타운홀 미팅을 열어 순천 시민들이 꿈꾸는 도시의 미래 비전을 함께 그렸습니다.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행복한 순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현재 22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도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데요. 이전에도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역임하셨죠? 예, 서울시의회에서 2010년에서 18년까지 했고요. 14년에서 16년에는 교육위원장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교육 부분을 향한 깊은 관심과 소명을 느끼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도 사실은 우리 순천 송광사가 있는 조계산 완전 산골에서 태어났거든요. 네, 정말 중학교까지 부모님들 농사 짓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렇게 국회의원이 됐어요. 어떻게 해서 내가 국회의원이 됐지? 가끔 저녁에 누워서 혼자 생각해 보면 일단 좋은 부모님을 만났던 것 같고요. 산골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대학교를 정치외 교과를 막 가보니까 부잣집 친구도 있고 또 저처럼 가난한 친구도 있고 똑같이 같은 대학교에 와서 똑같이 정치인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좀 비슷한 직업을 갖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 학교 교육이 정말 굉장히 중요하구나. 모든 사람에게 평등한 기회를 줘서 열심히 노력하면 부모님이 좀 가난하고 어려웠어도 자녀 세대에는 이게 바뀔 수 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교육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뭐 교육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백년지 대계인데 맞습니다. 예, 누구나 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다면 그렇죠. 기회는 누구에게나 다 오는 것이니까요. 네. 개인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 또 한 공동체 내지는 한 나라의 운명을 교육을 통해서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방금 우리 의원님께서 머릿말로 우리 순천에 의대가 없다는 것을 굉장히 아쉬워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토론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다라는 말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전남은 전국에서 정말 유일하게 윽바닥이 없는 광역단체이기도 하는데요. 의대 신설은 국정과제로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또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대통령 공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국정과제로 채택이 돼가지고 이재명 정부 국무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의대 없는 지역 의대 신설
근데 의대 없는 지역이 우리 전남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전남의 의대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의 국정과제로 그게 통과가 됐습니다. 정말 몇십 년 만에 쾌거라고 할 수가 있고, 선배님들도 대부분 이 일을 추진을 해왔었는데, 어떻게 저 때 와서 이 일이 좀 운 좋게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저한테 그런 또 운이 잘 따르는 것 같아서 더 열심히 해가지고 꼭 의대 신설이 완성될 수 있도록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거기까지인가요? 지금까지 된 거는 이제 국정과제로 국무회의까지 확정된 거고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두 순천대, 목포대, 제가 그 양쪽에 한 군데만 하다가 너무 우리끼리 갈등이 심해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가 감히 이제 초선 의원인데도 선배님들한테 제안을 해가지고 이렇게 싸우지 말고 양쪽이 함께 할 수 있는 통합의대를 하자. 이렇게 했더니 이제 그거를 아이고 안 싸우고 함께 하는 게 잘 좋겠다. 평화를 찾고 그래서 지금 통합 신청서를 준비하고 있어요. 순천대하고 목포대가. 그래서 통합을 해놓으면 그 다음 단계가 복지부에서 내년 초까지 아마 추계위원회에 전남 의대 신설로 TO를 몇 명 정도 해줍니다. 그 다음 연도에 그러면 교육부가 구체적으로 순천대, 목포대, 전남 통합의대에 몇 명 이렇게 대학까지도 구체적으로 지정을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해당 대학이 TO를 받았으면 교수 채용 또 실습할 그 병원을 다 이제 계약을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준비를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의학교육평가원, 의평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예비 인증을 해줍니다. 여기가 의과대학 교육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실사 나와서 그 인증을 28년 정도에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 29년도에 이제 대입 전형에 전남 신설의대에 몇 명 신입생을 뽑는다라고 발표를 해줍니다. 그러면 30년 3월경에 첫 신입생을 뽑을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의대라고 하는 거는 일반 대학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일반 대학은 사실은 교수님하고 교실만 잘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바로 수업이 가능한데, 네. 의대는 실습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병원과 연계하고 이런 것까지 다 준비를 하려면 다른 대학보다 사실은 2, 3년이 더 걸립니다. 그렇죠. 아까 의평원 예비 인증이 이제 그런 건데, 예,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막 무조건 하자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런 필수 과정을 꼭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데, 그거 몇 달씩이라도 각 단계별로 조금씩 단축을 하면 1, 2년이라도 좀 당길 수 있지 않나, 그렇죠. 이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그런 거는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될 수 있도록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방금 들은 것처럼 의대 신설 절차가 본격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의대 신설의 전제 조건으로 거론되는 순천대와 목포대 통합이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으로 들었습니다. 느슨한 연합형 통합 방식을 제안하셨는데 이런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제 두 대학을 통합한다 그러면 당사자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구조조정, 우리 회사도 마찬가지고 두 회사를 합친다 그 얘기는 뭔가 좀 인력도 조정을 하고 또 중복되는 부서도 막 줄이고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 싫어하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순천대와 목포대는 또 생활권이 너무 달라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통합이라는 주제가 이분들에게는 사실 큰 고통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좀 줄이는 방법, 그리고 이제 통합이 잘못된 경우에 흡수 통합이 돼가지고 한쪽이 잘못된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한쪽만 성장하고 한쪽은 퇴보하는 통합이 실제로 우리는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한쪽이 퇴보하지 않도록 대등하게 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총장이 한 분만 선정이 되면 다른 쪽은 아무래도 퇴보될 걱정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쪽이 총장이 선정되더라도 다른 쪽에서 캠퍼스 총장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비슷한 힘과 권한을 갖고 있는 또 다른 총장.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학에서 부총장보다는 힘이 센 캠퍼스 총장 제도를 두고 독립성도 좀 더 강화해서 대등하게 이렇게 좀 계속해서 대학이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느슨한 연합형 통합을 제가 제안을 하고 법도 전남 연합형 통합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특별법을 지금 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네. 뭐 여러 가지 제안을 하더라도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어떤 지역적인 여론도 조성이 돼야 되고 맞습니다. 또 각 대학이 또 상호 양보하고 또 추진하는 이런 것이 보여야 되는데 굉장히 그런 것들이 어렵겠지만 우리 의원님께서 탁월한 중개로 인해서 어디 한 곳이 치우치지 않고 느슨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잘 좀 관리해 주십시오. 두 대학의 사정을 들어보니까 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걱정을 하고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통합을 만약 놓쳐버리면 이 좋은 기회를 무산되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두 대학의 사정도 잘 들어주면서 두 대학의 장점을 그대로 살리는 통합을 해달라고 제가 중재안을 이렇게 이제 내는데 그래서 다행인 거는 순천대든 목포대든 그 교수님들도 총장님들도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또 어떤 그런 갈등과 이기심 때문에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도 동시에 갖고 계세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통합은 해낼 것 같습니다. 지속적인 또 의대 신설로 해야 된다는 전 도민적인 어떤 성원에 이게 수십 년간에 이루지 못한 것이 우리 김문수 의원님의 적극적인 또 추진으로 인해서 이 좋은 기회가 공연불이 되지 않도록 정말 우리는 다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총선 선거하기 전에 한 1년 반부터 전부터 내려와가지고 마패를 들고 다녔잖아요. 제가 암행어사 암행어사 마패를 들고 다녔죠. 그 마패에다 쓴 그 첫 번째 그거가 의대를 꼭 설립하겠다 그거였어요. 와보니까 모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회의원 하려고 그래요? 네. 무조건 의대를 만들어야 그걸 공약으로 해라. 그리고 그 운동을 해라. 그래서 이제 저도 공약으로 냈더니 그 대통령 공약을 바로 수용해 주길래 너무 그때 반가웠고 좋았고요. 이게 이제 국정과제까지 통과되고 일이 지금 진행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꼭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또 의대 설립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말을 나눴는데요. 다음으로는 이전부터 또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제안한 만 5세 무상교육 예산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 취지에 대해서 또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출생 시대에 어쨌든 아이들을 개인한테 알아서 키우라고 하면 아이를 못 낳지 않습니까? 많이 힘듭니다. 결국은 국가에서 아이들을 키워주겠다고 해야 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사실은 이제 고등학교까지 학교는 초중고는 무상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0세, 2세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3에서 5세도 학원에 있는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3세에서 5세는. 그래서 상당 부분 하고 있어요 이미. 그런데 아직도 유치원은 뭐 11만 원, 또 어린이집은 7만 원, 뭐 이렇게 해서 개인 부담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이번 정책은 뭐냐면 만 5세 완전 무상교육. 그 조금씩 내는 것마저도 국가가 다 부담해 주겠다 이건데 사실은 이거는 제가 작년에 이제 처음 국회에 들어가자마자 예결위원을 하게 됐어요. 예결위원 들어가서 제가 이 만 5세 무상교육 예산을 제가 올렸습니다. 그때 당시 예결위원을 하면서 만 5세 무상교육이든 뭐든 저희들 아무 예산도 안 받아주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한 2가지 정도 우리 교육 예산만 받아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만 5세 무상교육 또 고교 무상교육을 이미 하고는 있지만 지방교육청 예산이 아닌 국비로도 하게 하는 그 2가지 안건을 우리 민주당이 제안을 했는데 딱 그 2가지만 그 예산 총칙에 들어가가지고 일단 통과가 된 거예요. 집행을 또 대통령이 안 하면 그게 또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통과를 시켜놔도. 아니나 다를까 집행을 안 했어요. 이거를. 다행히 이재명 대통령은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딱 보고 나서 예산서를 쭉 보니까 지난 정부에 이런 예산안이 들어가 있네. 왜 이거 집행 안 하고 있지? 바로 집행하세요. 이래갖고 국무회의에서 통과해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그 예산이 다 어린이집 유치원에까지 지금 다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다니는 부모님들의 그 비용이 무상으로 완전히 많이 이제 해결이 됐죠. 네,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겠네요. 네, 그럼 이번 예산 확정으로 공립,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지원 체계가 구체화됐습니다. 이 제도가 현장에서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시나요? 당연히 이제 일단은 그 부모님들 부담이 일단 당연히 줄어들고요. 그렇죠. 또 부모님들의 부담을 가다 보면 그 돈마저도 힘들 때는 못 내게 되면 당연히 이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그 운영하는 유치원 원장님들도 이제 같이 힘들어지고 또 심지어는 그런 돈들이 부담이 가서 몇 달간 또 아이를 못 보내게 되는 것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어려워지는데 그런 부분이 일단 많이 해소가 되고 또 상징적으로는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엄마 아빠들한테 이렇게 국가가 이제 아이들 낳으면 다 이렇게 이제 키워주니까 좀 아이를 좀 빨리 결혼해갖고 젊은 분들도 아이를 좀 더 낳게 하는데 분명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출생 문제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럼 만 5세 무상교육 보육이 시작되면서 교육 격차 완화와 저출생 대응이 굉장히 크다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네. 향후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유아교육 전반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이제 이렇게 보육비, 교육비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좀 더 이제 한 차원에 해결해야 될 게 뭐 있냐면은 교사 1인당 아이들 수. 예.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교사 1인당 3명만 돌보는 거하고 교사 1인당 5명 돌보는 거하고. 그렇죠. 또 이제 0세, 뭐 2세는 정말 그 교사 1인당 1대2, 1대3, 예, 거의 한 명이 한 명을 돌볼 정도로 이제 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사 수를 더 늘려주는 게 앞으로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OECD 평균도 보면은 3세 미만은 OECD 교사 1인당 5.4명의 아이. 근데 우리나라는 1인당 10명이거든요. 그리고 3세 5세는 OECD가 교사 1인당 10명이고 근데 우리나라는 15명이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전체적으로 좀 OECD 수준으로라도 낮춰주려면 교사를 좀 더 늘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농촌 이렇게 지방 같은 게 또 문제가 뭐냐면 학생 수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을 또 책정을 할 때 학생 수 대비해 갖고 예산과 선생님을 배중해 줍니다.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는 막 학생이 계속 늘어나고 농촌은 정말 학생 수가 줄어들고 특히 이제 면 단위 농촌에는 완전히 너무 줄어서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 수를 너무 줄이다 보니까 과목별 선생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선생님이 여러 과목을 막 가르쳐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촌 학교가 더 힘들어지고 다 농촌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돼서 저는 농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농촌에 작은 학교를 유지해 주면서 동시에 선생님을 줄이면 안 된다. 그리고 학급 수별로 교사와 예산 배정하는 기준을 학생 수로 하지 말고 학급 수로 해달라. 학급당 수로 교사를 배정해 주면 비록 수가 적지만 이렇게 선생님이 다 이제 채워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근데 이걸 학생 수로 해버리면 학급은 여러 학급으로 돼 있는데 선생님을 너무 줄여버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교사 수나 예산을 배정해 줄 때 학생 수로만 할 일이 아니고 학급 수 단위로 배정을 해달라. 이 법 개정을 하고 있는데 네, 오늘 지금까지 정말 많은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복지TV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지난 10월 30일 제22대 국회 두 번째 국정감사를 마쳤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이기도 합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선 지역균형 발전, 을의 권익보호,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핵심 기조로 잡았습니다. 전남 통합의대 신설을 위해 연합형 통합 모델이 가장 신속하고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학교 급식 노동자의 방학 중 무임금 구조를 처음으로 밝혀냈습니다.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 약속을 이끌어냈습니다. 지방대 재정 불균형 문제를 지적해 서울대와 지방국립대 간 3배의 격차를 줄이는 균형 발전형 국립대 체제 구상도 제안했습니다. 사실 우리 전남과 순천에도 많은 난제가 있습니다. 순천 미래 100년 타운홀 미팅에서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방행정이 시민들의 요구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지방행정 혁신을 통해 시민과 함께 꿈꾸는 순천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사각지대 없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계신 순천 광양 구례 곡성갑 지역구 김문수 국회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